연예인들 법인으로 빌딩 매입했다, 수십억 벌었다, 수백억 벌었다, 너무 흔하게 뉴스에서 들으실 거예요. 근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절반 정도는 국세청에 냈겠지, 이런 생각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세 차익 10억이면 절반 정도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너가 얼마 벌었냐 보다 실제로 세금 내고 나서 네 호주머니에 얼마 남았냐, 즉 세후 수익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 연예인 분들 중에 법인 투자로 성공하신 분, 배우 류준열님 케이스를 통해서 이 양도세 폭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류준열님은 시세 차익을 68억을 봤어요. 단 2년 만에. 원래대로라면 세금 한 절반 정도 내니까 70억이면 한 30억, 40억 정도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취득세 제외하고 한 13억 정도 납부하고 끝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시간 낭비 싫으니까 핵심만 콕콕콕 찍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금 폭탄 막아주는 남자 방탄세무사 윤영섭입니다. 오늘 막아드릴 세금은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배우 류준열님 주식회사 딥브리딩 케이스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딥브리딩은 강남 역삼동 652-9번지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직접 등기부등본 조회해봤습니다.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그리고 법인 등기 이제 다 조회를 해봤고요. 등기 보니까 류준열님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니까 류준열님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류준열님 법인이 맞습니다. 사업 목적은 단순 매니지먼트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임대업, 관리업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거는 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법인 혹은 가족법인을 만들 때 주업종 두세 개, 류준열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업을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나 경영 컨설팅업 정도 주업종 두세 개 정도 깔고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십니다. 배우 류준열님도 이 가족법인, 부동산법인 설정하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400개, 500개 정도 법인 설계해 봤지만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설계 방식인 것 같습니다. 등기를 보시면 19년 12월에 이 주식회사 딥브리딩은 계약을 했고 20년 2월에 잔금치고 이제 등기를 완료를 합니다. 매입가액은 58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매입 당시에는 1층에 식당 있고 이제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7층짜리 근린 빌딩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21년 9월에 완공을 했고 신축비가 24억 정도, 그리고 이자랑 해서 총 86억 원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금 구조를 좀 보면 이 86억이 다 현금은 아니고요. 대출 70억에 자기 자본 12억, 본인 돈은 12억만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완전히 끝까지 땡긴 거죠. 총 82억 원 규모의 이제 빌딩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년 뒤에 이 부동산 얼마에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12억 원금 넣고 수익률 몇 프로 보시면 만족하시고 익절하실 겁니까? 주식회사 딥브리딩은 단 2년 만에 150억에 매각합니다. 계산 좀 해보면 시세 차익 70억이고 투자금 12억이니까 수익률은 500%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법인들 관리하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케이스들 보면 사실 일을 하면서도 가끔은 배가 아플 때가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제 숨어있던 셋째 동생, 국세청이라는 셋째 동생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국세청이라는 셋째 동생이 가지고 간 뒤에 세후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세금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팔았으면 세금 얼마나 나왔을까요? 좀 계산 편의상 가정을 몇 개 해볼게요. 80억에 매입을 했고 150억에 매각해서 70억 차익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명이면 양도 차익 10억 넘으면 45% 세율 적용을 받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숨은 사촌동생이 나옵니다. 지방세라는 사촌동생이 나와서 10%를 더 떼가요. 45%에 4.5%니까 50%죠 거의. 그래서 양도 차익 70억이면 50% 곱하면 약 35억만 세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70억 벌고 35억 세금 내고 엑시트 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절대 엑시트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법인, 부동산법인, 투자법인 이런 거 들으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약간 부정적이고 조금 깨름직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오해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워낙이
뭐 횡령이라든지 가족법인들 부정적인 거를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머릿속에 좀 박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뭐 영수가 있듯이 윤영섭이 있고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법인을 활용하면 얼마나 절세되는지 같이 계산을 좀 해볼게요. 법인도 개인이랑 똑같이 팔고 남은 금액,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법인은 개인이랑 다르게 세율 자체, 과세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초과면 거의 뭐 45%, 50% 납부했는데 법인은 4단계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9%, 19%, 21% 그리고 24% 이렇게 4단계 세율을 적용받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으시고 보통은 2억 200억 안에서 노니까 한 19%, 20% 정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70억 차익을 법인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약 세금 13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는 개인으로 매도했을 때는 35억 이 양도소득세로 나왔죠. 근데 법인은 13억. 세금 차이만 무려 21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뭐 70억, 21억 뭐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 이제 비율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제 수익률로 계산을 해봅시다. 원금 12억 들어갔고 70억 양도 차익 얻었죠. 이거 계산해보면 수익률은 이제 580%. 세전 수익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한테 똑같아요. 근데 세후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35억 냈으니까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290%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13억 냈으니까 세후 수익률은 470%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고 290%, 470% 수익률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고객사분들, 지인들, 친척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법인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교훈은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고요. 물론 법인이 맞는 치트키는 아니에요. 유불리를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가 빌딩 토지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오늘 알아본 유준열님 사례처럼 세금 줄이고 대출 끌어오고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거는 법인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예인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으로도 자본금 납입하고 법인 설립할 수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작은 상가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실 선택이 아니고 거의 뭐 기본기가 되어버린 법인입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면 부자들이 세금 줄이고 자산 분리는 핵심 구조는 법인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물건을 개인으로 사야 되고 어떤 물건을 법인으로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